이번에는 목록 화면에서 선택한 메모를 보기 화면으로 전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목록 화면과 보기 화면이 세그웨이로 연결되어 있죠. 세그웨이는 연결된 화면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컨트롤러가 자동으로 푸시해줍니다. 가장 기본적인 패턴으로 데이터 전달을 구현하겠습니다. 세그웨이는 화면을 만들고 화면 전환이 시작되기 전에 특별한 메소드로 호출합니다. 여기에서 선택한 메모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현합니다.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에서 디테일 뷰 컨트롤러.h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성을 추가하겠습니다. 목록 화면에서 전달되는 메모는 이 속성에 저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메모리스트 테이블 뷰 컨트롤러.m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운 메소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이 메소드는 세그웨이가 연결된 화면을 생성하고 화면을 전환하기 전에 호출됩니다. 지금은 목록 화면에 있는 셀과 보기 화면이 연결되어 있죠. 이때는 테이블 뷰 셀이 세그웨이를 생성한 센더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로 센더가 전달되는데 센더를 활용해서 몇 번째 셀을 선택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센더의 자료형을 보면 id로 되어 있죠. 이걸 실제 자료형인 UI 테이블 뷰 셀로 바꾸고 셀을 테이블 뷰로 전달해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 셀인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덱스 패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덱스 패스가 nil이 아니라면 이렇게 하면 선택한 셀에 해당하는 메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메모를 보기 화면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보기 화면은 디테일 뷰 컨트롤러 클래스와 연결되어 있죠. 우선 여기에서 헤더 파일을 임포트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뷰 컨트롤러 속성을 통해 접근하면 세그웨이로 이동할 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보기 화면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선언한 속성에 메모를 저장하겠습니다. 커맨드 B를 눌러서 빌드하겠습니다.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빌드된다면 작업한 내용을 커밋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목록 화면에서 전달한 메모를 보기 화면에 표시하겠습니다. 디테일 뷰 컨트롤러.m 파일로 가겠습니다. 이전 단계에서 전달한 메모는 여기에 있는 메모 속성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셀4로의 인덱스 패스 메소드에서 첫 번째 셀에 메모를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셀에서 날짜를 표시해야 하는데 날짜를 레이블에 표시하려면 문자열로 바꿔야 하고 데이트 포매터가 필요합니다. 메모리스트 테이블 뷰 컨트롤러 파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포매터를 선언했죠. 이 코드를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붙여넣기 하고 같은 방법으로 뷰 디드로드에 있는 초기화 코드도 복사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디테일 뷰 컨트롤러로 와서 뷰 디드로드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간도 같이 출력하도록 타임 스타일을 미디엄 스타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셀의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목록에서 원하는 메모를 선택하면 메모 보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셀에 메모가 표시되고 두 번째 셀에 날짜가 표시됩니다. 지금은 테이블 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셀과 셀 사이에 회색 선이 표시되는데 이 선을 세퍼레이터라고 합니다. 세퍼레이터가 표시되지 않도록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셀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셀을 선택하면 회색으로 강조되죠. 보기 화면에서는 그냥 출력만 하면 되기 때문에 테이블 뷰에서 선택 기능을 비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가지 작업은 다음 단계에서 구현하겠습니다. 작업한 내용을 커밋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에서 메인.점 스토리보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모 보기 화면에서 테이블 뷰를 선택하고 어트리뷰트 인스펙터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퍼레이터 옵션이 있는데 옵션을 클릭한 다음 값을 none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셀과 셀 사이에 표시되는 구분선이 사라집니다. 이번에는 셀렉션 옵션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싱글 셀렉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한 번에 하나의 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No Selection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테이블 뷰에서 선택 기능이 제거됩니다. 이번에는 셀과 셀 사이에 구분선이 사라졌죠? 그리고 셀을 선택해도 강조되지 않습니다. 모두 구현한 것 같지만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테이블 뷰는 두 가지 경우의 셀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셀이 선택되어 있을 때인데 지금은 선택 기능을 제거해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셀이 하이라이트 상태에 있을 때인데 셀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하이라이트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떼면 바로 선택 상태가 됩니다. 보통은 빠르게 터치하기 때문에 두 상태가 빠르게 전환되는데 셀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하이라이트 상태가 지속됩니다. 여기에서 셀을 계속 눌러보겠습니다. 지금은 계속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설명한 것과 달리 회색으로 강조되지는 않죠. 하지만 실제 디바이스에서 실행하거나 다른 iOS 버전에서 실행하면 회색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테이블 뷰 셀에서 하이라이트 컬러를 제거하겠습니다. 도큐먼트 아웃라인으로 간 다음에 여기를 보면 두 개의 셀이 있죠. 커맨드 키를 누르고 두 셀을 모두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트리뷰트 인스펙터에서 셀렉션이 디폴트로 되어 있죠. 이 값을 none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경우에도 하이라이트 컬러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작업한 내용을 커밋하겠습니다.
앱을 실행한 다음 새로운 메모를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입력되어 있는 메모를 그대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메모가 추가되었고 메모 보기 화면으로 이동해 보면 줄바꿈이 되지 않고 있죠. 줄바꿈이 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테이블 뷰는 셀에 표시되는 내용에 맞게 셀 높이를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이런 기능을 셀프 사이징 셀이라고 합니다. 다시 메모 보기 화면에서 테이블 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이즈 인스펙터를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로 화이트 옵션과 에스티메이트 옵션이 있는데 모두 오토매틱이 체크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셀프 사이징 셀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이 여러 줄을 표시할 수 있도록 바꿔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이번에는 테이블 뷰 셀에서 레이블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한다고 해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도큐먼트 아웃라인에서 레이블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셀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고 컨텐트 뷰를 확장한 다음에 이렇게 레이블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트리뷰트 인스펙터를 보면 라인즈 속성이 1로 되어 있죠. 이것은 한 줄만 표시한다는 뜻입니다. 이 값을 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표시할 길이에 따라서 자동으로 라인 숫자가 조절됩니다. 그리고 라인 브레이크 옵션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트렁케이트 테일로 되어 있는데 이 옵션이 선택되어 있으면 문자열이 긴 경우에는 뒷부분을 자르고 점점점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죠. 이번에는 여러 줄을 표시할 거니까 여기에서 워드랩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줄바꿈을 해주고 줄바꿈을 하다 보면 단어가 잘리는 경우가 있는데 워드랩으로 선언하면 이런 경우를 방지해 줍니다. 다시 실행하면 이전에 추가했던 메모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더미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앱을 실행할 때마다 메모가 초기화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면 앱을 종료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기능은 다음 단계에서 구현하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메모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화면으로 가보면 이번에는 모든 메모가 표시됩니다. 조금 전에 레이블 속성에서 라인즈를 0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어떤 길이의 메모를 표시하더라도 모두 표시됩니다. 그리고 테이블 뷰에 표시했기 때문에 화면에서 모두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길더라도 이렇게 스크롤해서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한 내용을 커밋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